전두환 대통령이 현충원에서 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마지막 활 쏜 게 노태우 대통령인데 저 노통자 엉터리 보세요. 활 쏘면서 장갑 안 끼거든요. 장갑 끼고 쏘잖아. 그리고 저거 당긴 거 보세요. 볼까지밖에 못 당겨. 여기까지밖에. 여기를 못 당겨요. 이 활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활은 임금 뺨도 때린다. 이게요. 보세요. 양궁은 여기 당기죠. 국궁은 여기까지 당겨요. 어깨 위까지. 그러면 현이 이렇게 접혀있던 게 휙 하고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때 여길 때리고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귀랑. 그러면은 처음에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나. 웽 하고 그리고 여기가 부을 정도로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활 잘못 내는 사람은 아까 죽을 때려요. 현이 가서. 그러니까 이 노태우 대통령이 활에 뺨을 여러 번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활을 내다가 말았어요. 활을 낸다 그러는데 활 내다 말았어요. 노태우 대통령. 저게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YS 활 안 냈고요. DJ 활 안 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활 안 냈고요. 이명박 활 안 냈고요. 내가 박 대통령이 활을 냈으면 좋겠다는 걸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 2012년에 2013년 초에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해서. 지금 말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선되는 경우에 우리 대통령의 스포츠로서 영부인의 스포츠로서 활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영부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화를 낸 사람이 프란치스카 여사는 안 냈어요. 이순자 여사도 안 냈어요. 그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 여사도 안 냈어요. 영부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화를 낸 사람이 화를 내다가 아니라 화를 낸 분이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그 전통을 준비하는 게 좋다. 어차피 뛰어도 당선에 도움 안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 발휘하려고 하고 사람 여기저기 심으려 그러면 그 캠프 안에 적이 생겨요. 캠프 안에 적이 바깥에다가 정보를 주고 바깥에 결합을 해서 딱 저격총 쏴가지고 쏴버린다고. 무시무시한 동네예요. 거기가.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선거에 도움 안 됩니다. 상대방은 X파일 잔뜩 만들어 놓고 저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잘못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사람 심으려고 그러고 그랬다가는 호랑이 입에 얼굴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황당한 짓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당선에 도움 못 되니까 당선 후에 당선됐다라고 전제를 깔고 내가 감옥 아닌 감옥 청와대 5년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보낼 것이냐. 그 다음 청와대 5년 후에 저 영감 데리고 그때는 내가 영감 잘 써먹어가면서 어떻게 다시 내 인생 살 거냐. 그런 각도에서 크게 봐야 될 거다. 그 얘기를 충고 아닌 고가운 충고를 드립니다. 다 나라 편하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충성하려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 자, 이재명은 멘붕이에요. 저는 이재명의 멘붕을 144만 4,040표의 저주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44만 4,040명의 선출인단. 이거 무시무시한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애써 모아놓은 다음에 대장동 터지고 그 다음에 억지로 사사업 시켜가지고 후보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할 거예요. 아예 처음에 이런 게 없었으면 좀 덜 할 텐데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우롱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멜트다운 합니다. 제가 저거 그때 4.45 가지고 이게 어느 게 맞냐,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왔다 갔다 할 때 당신들 이재명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 멜트다운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제 다 배에서 내려서 도망가죠. 김두관 도망가고 뭐 소영일 도망가고 다 도망가죠. 드디어는 이제 당은 손 빼고
혼란스럽고 무기력하니까 후보님께서 직접 하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자기가 직접 캠프를 다 운영한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극언과 황당 행태가 이어지는데 그 극언과 황당 행태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 트럼프는 저런 소리 안 하죠, 당연히. 나의 민주당? 나의 당? 환생 김일성이요? 이제 이재명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선되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이제. 선대위와 당을 모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상권분립 체제에서 당신은 국회의원 빠지 별로 달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당을 뜯어 고치겠다 그래? 당 짬밥 얼마나 먹었어? 국회의원 빠지 몇 번이나 찼어? 이상한 소리예요. 남북 통일 지향은 이미 늦어서 안 됩니다. 대북 지원은 효율성 문제일 뿐입니다. 저건 DJ 때부터 내려오는 민주당의 어떤 기본 정신이거든요. 저는 안 좋아하지만 저걸 민주당이 극복해야지. 극복해야 되는데 저게 어느 날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그것도 소문에 의하면 저쪽 그 주사파 중에 제일 강성인 통진당을 만들어낸 경기 동부연합과 정치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 앞뒤 문맥 없이 갑자기 남북통일 이제 우리 지향 안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지향 안 합니다. 이러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남북통일을 지향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중국 식민지로 안 내줄 수 있는지 말을 해야지. 아예 말을 제대로 하려면. 나는 저 소리 들으면서 섬찟하더라고요. 남북통일 지향 안 하고 이제 북한을 중국 식민지로 내주겠습니다. 그렇게 들리더라고. 제 눈엔, 제 귀엔. 그리고 느닷없이 연평 전사자 묘역을 또 참배를 해서 묘비를 쓸어안고 그 앞에 쭈그러 앉아서 사진을 찍고 저 뭐 하는 꼴이래요? 문맥이 없잖아, 문맥이. 지금 윤석열의 행보와는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저는 이재명의 멘붕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 정도는 시작이에요.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부정선거고 뭐 이런 거 그냥 아예 성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고. 자, 그래서 윤석열은 자유공화 대승리의 물꼬를 타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본인의 운명이라 그럴까 운이라 그럴까 뭔지 모르겠는데 미국, 중국, 북한이 지금 모두 급변사태 상황이에요. 지금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스콘신 그 케노샤에서 크노샤에서 어떤 우리 분이 어떤 그 댓글에서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발음은 크노샤가 되죠. 맞죠? 왜 그러냐면 그 노의 액센트가 가면 앞에 있는 그 모음 발음이 어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크노샤 이렇게 되죠. 크노샤.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제 그 위스콘신 크노샤에서 2명을 사살하고 1명한테 부상을 입힌 작년 그 사고 당시에는 17살이었던 그 카일 리트하우스가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다. 이 무죄 판결 난 사건이. 이게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의 악마 내러티브, 즉 백인 우월주의, 비판적 인종이론, 젠더, 기후변화 이런 악마 내러티브에 대한 정면 사망 선언입니다. 너 이거 갖고 안 돼 임마. 민주당과 빅미디어, 빅텍이 얼마나 저 리튼하우스를 죽일 놈으로 몰았습니까? 저희들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총을 가지고 불법으로 주 경계를 넘어와서 총을 어떻게든 뭐 가지고 그 다음에 통금을 위반하면서 그 민병대랑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냥감을 찾다가 평화스러운 시위자한테 발포를 해서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부상 입혔다. 이게 걔들의 리튼하우스에 대한 묘사의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안 하면 그거 유죄 안 때리면 전부 이제 다 들고 일어나자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협박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냥 크노샤 주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이 5개 항목 전체에 대해서 다 무죄. 사살 1번 무죄, 사살 2번 무죄. 그 다음에 저거 뭐죠? 그 부상 1명 그것도 무죄.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2개도 무죄. 원래 이제 다른 기소 과정,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드랍된 거는 불법 무기 소지가 드랍됐고요. 통금 위반이 드랍됐습니다. 그건 성립 안 한다 그래서 드랍시켰어요. 기소를. 자, 미국 저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제 완전히 그 정치 격변의 일종의 중국은 뭐 시진핑 황제 체제 강화에 올인하고 있고요. 근데 저거 자체가 무지하게 불안정한 요소죠. 왜 그러냐면 세계 GDP 2위, 세계 제조업 중심 국가가 인권 유린해가면서 내부 숙청을 영구화시키면서 바깥에 도발시켜가면서 온 국민을 1984 감시체제 아래에서 몰아넣고 그 국가에 대한 공산당의 지배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 공산당에 대한 시진핑의 지배권을 더 강화시키는 그 도박에 나라의 명운을 올인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다음 북한은 이미 빈사 상태죠. 김일성 혈통 전체주의, 김일성 영생교가 수명을 다했죠, 사실은. 그럼 이번 대선은 결국 어떤 큰 역사적인 변화의 신호탄에 지나질 않아요. 대선 직후에 지자체 선거,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오죠. 그 다음에 그래도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나라를 좀 나라꼴답게 돌리려면 법조와 공무원 관료 체제를 어떻게든 손을 보고 제대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화시키고. 나라가 나라답게 돌아가려면 정당과 국회가 정상화되고 좀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저건 또 대통령이 못해요. 저건 정당과 국회는.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나라가요. 무늬만 대통령제고요. 사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믹스예요.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상당히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밥 먹다 얘기를 해요. 그 윤석열 당선되면 사실상 정치적 수단, 정무적 수단이 굉장히 제약되는데 저 어떻게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지? 제대로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람들하고. 자, 여기 저것 중에 세 번째가 대통령으로서 함부로 못해요. 2번째도 함부로 못해요. 저거 마음대로. 첫 번째도 함부로 못하죠. 선거 결과인데. 거기다가 제 흰색은 저건 대통령 업무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판 악마 내러티브, 친일파 드립, 우리 민족 드립, 헬조선 드립. 이거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거.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고. 저건 종교 지도자나 지식인들이 앞장서서야죠. 민초민주주의 정치 문화의 생성과 발전, 민초민주주의의 활성화. 저거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고. 민초가 해야지.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좀 앞에 저 한 5가지가 제대로 돌아가면 찬스가 왔을 때 북한 해방 자유조선 그 다음에 분리통일, 체제통일. 그러니까 자유조선인데 나라는 다르지만 거기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제도 이런 게 같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체제가 마음대로 교류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 FKC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 맨 마지막 거는 아마도 북한 해방과 북한에서의 국제사회에 의한 임시행정기구까지가 윤석열이 당선되는 경우에 대통령 임기 내에 일어날 건데 거기까지예요. 자유조선 건국 전까지. 그러나 그때 이미 자유조선 건국에 관한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대통령이에요. 당선된다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저 무지한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큰 변화의 물꼬의 신호탄이 이번 대선이에요. 이번 대선이라고요. 신호탄이. 그래서 그 물꼬를 튼다는 그런 팔자를
팔자가 그런 팔자인 거라 이게 된다면 당선된다면. 자, 그걸 위해서 그럼 이런 어마무시한 변화에 물고 트는 사람 정도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국힘 좀 대충 수습했으면 가서 박 대통령 만나야 된다 이거 이제는. 연말 연시에 박 대통령 찾아뵈야 해요. 인사드리고. 국힘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안정화되면 몇 프로 표 깎아먹더라도 근데 저는 안 깎아먹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박 대통령이나 이 탄핵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다 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20%, 국힘 지지 성향자의 한 50%쯤 돼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힐링 시켜주는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내가 시시비비를 따질 자격은 없다. 그거는 다음 때 나를 비판해도 좋으니까 다음 때 해달라. 그러나 이건 국격에 관한 문제고 예우에 관한 문제고 인간의 실존적 존엄성에 관한 문제다. 내가 총장 할 때 법규상엔 총장 마음대로 풀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건 정치적 사건이라서. 그래서 그분을 못 풀어드린 게 내가 참 마음에 맺혔다. 이러면서 찾아뵈야 된다고. 가능하면 설 전에. 설이 아마 1월 말일 거예요. 설 전에 찾아뵈야 된다고. 이게 진정한 국민 통합이고 진정한 내부 통합입니다. 우리 그 자유공화 진영에. 저는 이 진영을 자유공화 진영이라 그러는데 Free Republic. 앞으로 자유공화 진영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우리가 냉정해져야 돼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건 윤석열 비즈니스가 아닌 영역이 있어요. 정치는 시민은 뭐 할 필요 없어. 정치인들이 잘하면 우리는 그냥 생업에 열중하면 되지. 이래 가지고는 큰일 나는 거예요. 플라톤의 말대로 정치에 관심을 안 기울이면 비루한 자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플라톤이 25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2400년쯤 되겠다. 2400년 전에. 그래서 이 한국이 굉장히 특이하다. 한쪽으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점이 있지만 한쪽으로 보면 정말로 비열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병든 면이 있다. 저는 두 가지. 제가 아직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1위 작품을 안 봤지만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글을 보면 이건 좀 볼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은요. 그 인간의 어두운 측면 그런 거 보통 사람한테는 존재하지도 않아. 그걸 피비 틀어서 꼬아갖고 그냥 부풀려갖고 그게 인간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보통 사람한테는 그게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 한 측면인데 그게 전체인 것처럼. 이게 김기덕이 하던 일이거든요. 고 김기덕 감독이. 이거를 한류화시킨 거예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은. 김기덕의 한류화입니다. 이거 백모의 명제입니다. 기막힌 비평일 겁니다. 저보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거 김기덕의 한류화야. 김기덕 그 칙칙하잖아. 그거 한류화시킨 거야. 오징어 게임 제가 황 감독은 김기덕의 그 세계관을 그냥 쓰셨다고 표현하세요. 고백하세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좀 달라요. 지옥은 제가 이게 지옥의 그 감독이 한 말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는 정의로운 존재로다. 너희는 좀 더 정의로워져야 된다. 우덜식 정의. 우덜식 정의를 내세운 횡포와 착취. 이게 셀프 인증 공의거든요. 셀프 righteousness.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의롭다라는 건 성경 말이죠. 원래 righteous라는 단어는 신의 속성이죠.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내려주는 공의 속에서 인간이 번영한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죠. 근데 어떤 미친놈이 나서서 내가 공의로운 존재야. 셀프 인증 공의하면 그 도른 놈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덜식 정의를 내세워서 횡포 부리는 걸 셀프 인증 공의라고 부릅니다.
셀프 인증 공의의 반대말은 뭐냐? 진실 존중이죠. 그 두 개의 충돌을 그리고 싶다라고 감독이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영화는 안 봐봤지만 저 친구 말은 제대로 했네. 영화 한번 봐봐야겠네, 드라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라도 성과를 거뒀으면 이거야말로 새로운 한류의 새 지평을 연 거예요. 김기덕을 한류화시킨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할 소리 제대로 하는 한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작품이 나왔다면. 저 감독의 말만큼. 자, 그 좋은 점이죠. 나쁜 점 뭐냐? 제가 오늘 이제 동화 이정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화 특파원 이정원. 이거 한국인의 악덕과 무식, 그다음 악덕의 악의, 잔인함 이걸 보여줘. 나 이 사람처럼 이거 잔인하고 구역질 나는 글은 처음 봤어요. 이정원 씨 글. 이게 워싱턴 특파원인 것 같던데. 일단 그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인종차별 항해 시대에 총 쏴서 이명 숨지게 한 10대 무죄 들끓는 미국. 잠깐만 그러면 굉장히 평화스럽게 인종차별하지 마세요. 인종차별하지 마세요 하고 다니는 사람을 총으로 드드드드드 갈겨가지고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부상 입힌 중상을 입힌 10대가 무죄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미국이 다 뒤집혔잖아. 기사 제목 보면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기사 내용을 보면 기사 제목만큼이나 부정확하고 황당합니다.